사실 이 기업은 아마 호불호가 좀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기업을 배당주에서 뺄 수 있어 이럴 거고, 처음에 살려고 하신 분들은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봐야 되는 기업 아닌가라고 해서 뽑아왔는데요. 방송 또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또 직장 생활이나 뭐 생업과 이제 병행해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개별 종목 연구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개인들이 좀 감에 의존한 아니면 뭐 기동량에 의존한 투자가 아니라 좀 데이터에 근거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데이터에 근거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데들을 많이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좋은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열려서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배우시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기초부터 하나씩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까 수영 얘기도 잠깐 했지만 기초 없이 오래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돈을 버는 재테크 수익률을 다루는 데서 공짜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노동을 하셔야지 수익을 날 수 있는 분야고요. 한 달에 마스터하는 법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멀리 하시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책을 몇 개 써왔는데 책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 책 뭐 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쓴 책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홍보를 부탁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읽은 책 중에 초보분들이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될 만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 대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에 대한 게 있고 세 번째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솔루션이 훨씬 많이 보이실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아, 이런 기업들이 이래서 이렇게 나왔겠구나. 앞으로 이게 점수 올라갔겠구나. 아니까지 다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기업에 대한 이해는 어차피 재무제표를 공부하실 수밖에 없는데 회계용 재무제표는 안 보셔도 돼요. 투자 목적으로 쓰여진 재무제표 서적을 보시는 게 되게 좋은데 추천해드리는 책은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하마회계라고. 하마회계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전 회계다라고 하는 이 두 권이 글로벌 모니터의 김소연 대표님 쓴 책인데 주변에도 많이 추천하고 직원들한테도 주는 책인데요.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두 번째 회계책은 박회계사의 재무제표 분석법이라고 그러니까 주식 분야에 제일 잘 알고 있는 걸로 이제 정평이 나 있는 박동호 회계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회계사가 쓴 책들을 보면 이제 회계 위주로 용어들 막 있거든요. 처음에 열면 차변, 대변, 뭐 분계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막 이렇게 뭐 거기서부터 이제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투자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공부하시려면 이런 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산업에 대한 이해. 산업에 관련된 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업종 리포트를 보시라는 거. 증권사 리포트에 가시면 뭐 큰 증권사들은 많이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말 되면 내년도 전망 관련된 리포트들이 업종별로 거의 100페이지 이상의 리포트를 막 쏟아내거든요. 그 업종에 대한 리포트 중에서 짧은 리뷰 말고요. 이 옆에 보면 이렇게 페이지 수가 나오거든요. 페이지 수가 거의 100페이지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그 업종 전체를 다루는 거거든요. A부터 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뭐고, 서플라이 체인이 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요한 변수들이 뭐고, 플레이어가 누구 다 다루기 때문에 어떤 책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아마 업종을 전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은 책을 두 가지를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책 제목 자체가 밸류에이션입니다. 그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기업 가치 평가라고 이제 작은 소제목이 되어 있고요. 이콘 출판에서 나온 벌써 책이 나온 지 10년이 넘는 책입니다. 절판된 거 아닌가요? 아니, 아직 절판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잘 절판이 돼요. 절판되면 중고서적에서 10배로 뛰어요, 가격이. 아, 맞습니다. 번역서들은. 그러니까 번역서인데 좋은 책인 거라는 평가가 나면 지금 보시지 않더라도 그냥 사놓으시는 게. 책테크를. 네, 사놓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이 책은 밸류에이션 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밸류에이션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진짜 막 파다 보면 하는데 답이 없거나 좀 이렇게 틀이 잘 안 잡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내가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그 아까 말씀드린 사고의 체계들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주식 가치 평가를 위한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리틀북 시리즈가 한국에 번역돼서 나온 건데요. 이건 이제 부크온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저자가 다모다란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요분이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뉴욕대에서 뭐 경영학으로 하는 이쪽 가치평가 분야에서는 뭐 세계 탑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영어를 좀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직접 물어보시고 답을 하셔도 들어보셔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책은 얇은데 내용은 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두꺼운 책으로 나온 게 투자 철학이라고 다모다란 교수님 책이 따로 우리 한국에 번역서로 있긴 한데 그거 말고 리틀북이라고 해서 책 판형도 조금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보면 좋으냐면 밸류에이션을 뭘 계산을 했는데 가치주, 성장주, 예를 들어서 턴어라운드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초기에 진입한 뭐 IPO 기업들 밸류에이션을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뭐 PER을 평균으로 이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사이클 단위별로 어떤 밸류에이션의 지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제일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책이 좀 마스터가 되시면 그 다음에 어드밴스로 좀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저희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이런 책들의 이런 노하우들의 기반을 가지고 저희가 파이낸스들을 가지고 테크놀로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보기 또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서비스 좀 이용하시면 아마 훨씬 더 아마 시각이 넓어지실 것 같습니다. 다른 밸류에이션도 되게 사실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옛날부터 뭐 벤저민 그리온 시절부터 PBR 뭐 1배 이하인 뭐 기업, 아니면 또 피터 린치 PEG 1배 이하야, 뭐 조엘 그린블렛의 뭐 여러 개 공식, 아니면 뭐 윌리엄 오닐의 뭐 캔슬림 공식 뭐 되게 많은데 결국 두 권으로 추려주신 거네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책들 거의 다 읽어봤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책을 마스터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 경제적 자유 관심 가지시는 게 이제 미국 배당주인데요. 이달에 배당 매력주 콘텐츠 또 지속적으로 이제 리탐 TV를 통해서 소개해주고 계신데 자이언트 TV 구독자분들에게도 이달의 배당 매력주 서너 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개를 골라왔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진단에 저기 발굴에 있는 거기 가면 배당 매력주라고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쭉 보면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쫙 정렬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배당 매력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당금의 성장 횟수, 그 다음에 지급이 누락된 적은 없는지, 기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실적은 탄탄한지를 다 평가해서 배당 매력도 아예 레이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점 5점 만점으로 다 표시해 드리는데 그 중에서 점수가 대부분 다 4점 이상, 그러니까 별점 5개 중에 4점 이상이고 그리고 시가 배당률 좀 높은 기업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하면 좀 저도 이렇게 골라볼 때 처음부터 막 하나하나씩 찾아보려면 너무 힘들죠. 이렇게 스크리닝 한 다음에 찾으면 훨씬 쉬운데요. 세 개를 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원오크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티커로는 OKE입니다. OKE.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관심 갖고 좀 보시는 분들인데요. 이 회사는 미국의 천연가스액을 이제 채취하고 또 이제 이걸 저장하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하는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천연가스 가격에 실적이 좀 연동돼 있다는 거는 일단 염두에 두고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막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는 원자재 가격들이 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실적들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시면 원자재 가격들이 다 사상 최고치들이거든요. 천연가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좀 모자라서 지금 상당히 이제 가격이 높은 상태인데다가 뭐 유럽도 지금 뭐 천연가스 모자라서 더 달라 러시아에 지금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는 상당히 뭐 혹한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가격들이 상당히 에너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아마 내년도에도 아마 실적이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탄탄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는 뭐 미국은 대부분 다 분기 배당입니다. 아니면 막 월 배당까지 있는데 이 회사의 배당락이 1, 4, 7, 11월입니다. 그러니까 배당락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날 지나면 이제는 배당 못 받아 다음번에 받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배당 락이 1, 4, 7, 11월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뭐 볼만한 좀 기업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한 3.74달러 정도를 주는데요. 이 회사 이제 시가 배당률을 좀 보는 게 중요한데 배당 차트도 저희가 제공합니다만은 그거 외에 디테일하게 일별로 저희가 그려서 추적한 차트를 제가 엑셀로 지금 따로 좀 준비를 해서 지금 했는데 이 원어쿠 같은 경우에 보면 배당 수익률이 2020년도에 몇 프로까지 나왔냐면 16%까지 나왔어요. 지금 시가 배당률로 이제 5.78% 신주권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배당 성향은 116%, 배당 성장률은 5.95%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다 확정 배당률 기준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20년도에 시가 배당률이 16% 가까이 넘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70달러에서 주가가 20달러대로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 28불 뭐 이렇게 30불 네, 맞습니다. 네. 그때가 시가 배당률 16%였으니까 그때가 제일 좋았죠. 근데 그때는 머리도 마비, 손도 마비, 마음도 마비, 다 마비기 때문에 살 수가 그때 딴 걸 불렸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나 현금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고배당주들은 나 좀 아쉬운데 지금부터 계속 배당주 살까 이것도 있지만 배당의 기회들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 좀 높이 나오는 시점에 많이 사시는 게 나중에 배당률이 정상화되면 배당률이 정상화된다면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주가가 얘가 20달러에서 지금 60달러가 넘었으니까 주가가 3배 올랐고 배당 수익률이 여전히 5%대니까 둘 다 잡을 수 있었던 좋은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은 이제 우리가 뭐 배당 공격수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시가 배당률이 높았을 때 집중 사고 나머지 때는 그냥 배당 받고 있다가 또 떨어지면 사거나 시가 배당률이 이제 주가 많이 올랐으면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좀 갖고 있다. 이런 형태로 리밸런싱 자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배당주를 계속 사모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통해서 하면 수익률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저희 데이터에서 보면 예상 배당금이 한 4.1달러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기준 주가로 보면 시가 배당률 6.5%. 저기서는 아까 5점 몇 프로는 아마 작년에 그러니까 올 확정돼 있는 배당금 기준일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 예상 배당금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6.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보통은 4, 5% 정도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은 9에서 11%인데 이거는 주가 급락 시기가 다 뭐냐면 천연가스 가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걔가 급락할 때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시가 배당이 높으니까 그때 많이 사야 되는 이제 구조들인데 배당주로서는 상당히 좋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뭐 매출액이 15%, 그다음 영업이익이 한 7%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소위 미들스트림 미들스트림. 업종에 네네. 해당하는 거죠. 네네네. 에너지 업종 중에서. 사실 러시아가 이제 독일에 보내는 새로 설치한 가스 파이프라인도 이제 노드스트림 2인데 마치 미국 이제 북미 지역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죠. 두 번째 기업은 사실 이 기업은 아마 호불호가 좀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갖고 계신 기업분들은 이 기업을 배당주에서 뺄 수 있어 이럴 거고 처음에 사려고 하신 분들은 좀 그런 거 아닌가? 찜찜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봐야 되는 기업 아닌가라고 해서 뽑아왔는데요. AT&T입니다. AT&T. 정말 이게 애증의 아마 기업이실 것 같긴 한데 이 기업은 배당 말고는 사실 볼 필요는 별로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최대 유선통신 사업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바일로는 한 2등 정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장이 정체돼 있다. 매출액이 조금씩 줄고 있다. 그러면 이익이 나중에 줄면 결국 배당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이제 기업이에요. 차트 보면서 하고 있는데요. AT&T 어제 종가 기준으로 24.595달러거든요. 30불 초반대에서 많이 사신 것 같은데요. 네네. 아주 많이 물려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뭐 주가가 40몇 달러에서 계속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게 많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예전에 사서 이제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지금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배당 수익률이 4.5에서 7.2 사이를 움직였어요. 10년 동안의 데이터가. 평균적으로 보면 5%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 5%를 그냥 매년 찍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T&T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5% 시가 배당률을 받아서 이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어디에든 하든지 그 재투자 수익률을 같이 얹혀서 봐야 되지 1년에 5% 배당인데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나중에 안 팔면 모르겠지만 팔 때 되면 주가가 에서 손실을 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익이 날까? 이런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시가 배당률을 높이 받았을 때는 재투자를 뭐 AT&T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업에 투자해서 전체적인 총수익률을 높이는 쪽에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내년도 예상 배당금이 2.12달러 정도입니다. 2.12달러고 현재 주가 기준 아까 24.7달러 뭐 그 정도 기준으로 보면 시가 배당률이 8.5%인데 10년 내 최고치입니다. 시가 배당률 저도 8% 넘는 적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5.6에서 7.2 연간으로 그렇고 이거를 연간 배당 수익률이라는 하는 건 마지막 연간 배당금 하나를 가지고 배당 수익률을 찍기 때문에 요 사이에 주가가 움직인 배당 수익률을 표시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차트를 그려놓은 건 전부 다 그걸 다 그려놓은 차트인데 거기로 보면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이 8%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사면 8.5%의 내년도 시가 배당률이 예상되고 있는 고배당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 자체가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시장의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8.5%고 나중에 이게 주가가 올라간 배당 수익률이 평균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걸 역산해서 계산해보면 이 회사는 주가가 아마 24달러에서 40달러 사이를 그냥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성장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배당 수익률로 밸류에이션 하면 제일 쌀 때가 24달러 정도 수준, 제일 비쌀 때가 한 40달러 정도 수준.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AT&T 개인적으로 손절을 한 사람으로서 여쭙고 싶은데 배당 삭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M&A 좀 잘못해가지고 지분구조 정리하면서 배당도 나중에 3, 4%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보도는 작년까지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이미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액이나 아까 말씀드린 배당이라는 게 결국은 영업활동 현금으로 해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쌓아놓은 현금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만으로도 아직은 몇 년은 더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는 배당 수익률을 수정해야 되겠죠. 빨리 수정해가지고 전략을 짜야 되겠지만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런 이슈들이 다 반영됐을 정도의 좀 가격의 조정들이 상당히 좀 봤고요. 만약에 이렇게 배당주로서의 관점이 아니었다고 하면 AT&T는 좋은 선택은 아니셨을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은 배당주라고 생각하고 사셨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막 뭐라고 이렇게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배당주로 생각 안 하신 거예요. 왜냐면 1년에 난 배당으로 이 수익률을 받겠다고 했는데 가격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적금을 3년짜리 들었는데 3년 후에 몇 프로 주겠다고 했는데 요 사이에 이 예금금리가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딱 받는 확정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배당주라고 샀지만 주가도 올랐으면 하는 심정이 많다 보니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AT&T는 아까 이런 기업 말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주가도 같이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좀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잘 나간 사이에 디즈니 플러스도 부진하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지금은 후련합니다. 다음 종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이제 리얼티 인컴이라고 워낙 뭐 배당주로 유명한 기업이죠. 이 회사는 이제 매월 배당을 주기 때문에 좀 선정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들을 이제 사서 주로 뭐 월마트, 홈디포, 뭐 그다음에 세븐일레븐 이런 데들을 임대해서 그 임대 수입을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리츠 회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익의 대부분을 다 배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 기업들 경기들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돼서, 그리고 이런 임대하는 계약들이 대부분 다 장기 계약입니다. 뭐 10년짜리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내년도에 임대를 끊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거의 안 하셔도 돼서 안정적인 수입들이 가능하고, 특별히 이제 요 종목을 좀 제가 선정한 이유는 이 월세가 꿈이신 분들 있잖아요. 나도 건물주가 돼서 월세를 받고 싶다. 근데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 개념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이 배당주를 사시면 매달 얼마씩 찍히는 그 재미라는 게 또 있고, 그런 것들을 늘려갈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점에서는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배당 수익률도 거의 확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최고가 5.7, 최저가 3.6.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주가가 오르면 3.6%까지 떨어지는 거고, 주가가 하락하면 5.7까지 올라간다는 의미인 거고요. 평균적으로는 4.5%의 시가 배당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상 배당금이 한 2.93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 배당률이 한 4.1%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4% 초반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배당금이 또 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고객의 데이터가 3.9대로 나오지만 예상 배당금을 하면 4.1%로 나와서 평균보다는 좀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 공격적으로 사기에는 좀 아쉬운 가격. 왜냐하면 평균 배당 수익률보다 좀 높을 때 많이 사시는 게 배당주는 훨씬 좋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로 내가 계속 뭔가를 좀 꾸준히 늘면서 이런 재미를 좀 보고 뭔가 해보겠다라는 분들한테는 크게 상관없이 꾸준히 이렇게 사보실 법한 좋은 기업이고요. 제가 이제 배당 수익률 외에 이제 주가 상승률을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아까 AT&T나 앞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워너크나 이런 기업들은, 워너크는 경기 변동이 주가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높을 때 많이 사고 적고 이런 형태의 배당 전략이 좋고요. AT&T는 그냥 안전한데요. 그냥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확정이 돼 있으니까 거의 저희가 이제 보통 배당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거의 수비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안정적으로 받고 노후에 그냥 큰 걱정 없이 매당 시가 배당률을 받겠다. 주가는 모르겠지만. 근데 배당률이 많이 떨어지면 나는 이제 팔고 또 하는 이런 형태가 맞는 거고, 워너크는 배당 공격수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수라서 시가 배당률이 제일 높을 때 사시는 게 좋고, 지금 현재 아까 시가 배당률 자체가 6.5% 정도인데 평균보다는 좀 더 높은 그런 형태라서 그런 관점 보시면 좋고, 리얼티 인컴은 시가 배당률이 매우 높은 것도 아니고 매우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 4%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지금 4%인데 주가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면 실적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T&T는 이제 그런 면에서 주가 상승이 좀 어렵고,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예상 실적이 내년도 매출액이 한 28억 달러 정도, 매출액이 한 42%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2억 달러, 그래서 한 30%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경기가 안 좋고 하면 임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는데요. 그리고 또 가격이 많이 오르면 또 매각도 합니다. 매각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동산도 사기도 하는데, 임대 자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들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배당 수익률이 한 4%대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 이상,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합산해서 총 수익률을 보면 뭐 15%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의 유형을 저희가 미드필더라고 하는데요.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그런 유형에 좀 속하는 기업이라서 이런 세 개 기업들을 좀 참고하셔서 배당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리얼티 인컴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건물주 대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일 때 꼭 포트에 포함시키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종목의 임차인 중에 하나가 또 AMC 또 엔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프닝 결국 수혜주로 이제 리얼티 인컴도 봐서 이제 묶이는 거겠죠? 근데 뭐 매출 비중이
근데 전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제일 큰 데가 뭐 세븐일레븐이고 그다음에 밑에 뭐 홈디포 막 이렇게 쭉쭉 있고 AMC도 뭐 아마 10년 뒤에는 있긴 있을 텐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그러니까 잘 포트폴리오가 분산돼 있어서 하면 재료상으로 또 뉴스상으로 심리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실적에 막 아주 영향을 주는 정도의 뭐 변동은 좀 아닐 것 같고요. 또 리얼티인컴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부채랑 이제 자산 비중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유상증자하는 이슈가 있고 이커머스가 앞으로 펼쳐지면 이제 리얼티 인컴 같은 이제 월세 받는 종목은 오프라인은 힘들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각각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뭐 사람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뭐 왜냐면 인구수가 줄지 않는 이상은 활동들을 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너무 걱정하는 쪽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훨씬 도움이 되시니까 그거는 좀 일어나면 결심을 하면 좋겠고요. 좀 이게 약간 우스갯 얘기지만 처음에 결정할 때는 그런 리스크들을 막 해요. 뭐 한 3, 4년 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냐. 근데 주가가 빠지면 한 달 안에 팔아요. 이후에 일어날 이슈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살 때만 중요하고 보유하고 나서는 또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가셔야되면 걱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최근 뭐 이제 리포트를 보면 오피스 리츠는 여전히 좀 저평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여전히 뭐 뉴욕 맨하탄이나 이런 데 공실이 좀 높다 이런 또 보도도 있고 참 저평가만 보자면 오피스 리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주식은 리츠들이 잘 돼 있어서 특화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뭐 헬스케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저기 뭐 특별한 뭐 전력 회사들만 또 투자하는 데도 있고 다 있고 한데 상업용이나 뭐 이런 데까지 사실은 뭐 제 분석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바뀐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업 시설이 어떻게 될 것까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고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공실률이 어떻게 돼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미시가 알고리즘이라고 하시죠? 예. 그게 미국 주식 가이드 혹시 양호한가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 뭐 이렇게 특허청에도 그 상표권 등록을 해놨는데요. 상표권 등록 다 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식 가이드로. 자이언트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이제 아직은 미국 주식보다 이제 국내 주식을 많이 투자하셨던 30에서 50대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이언트 TV 구독자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한국 주식을 대부분 투자하시고 구독하고 계셔가지고 미국 주식 얘기가 어떻게 뭐 좀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전체 자산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한 2% 정도 되고,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는 미국 시장을 놓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좀 아쉬운 좀 측면이 좀 있고요. 우리가 한계는 뭐냐면 일단 언어의 한계하고 시간의 한계,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양도세를 내가 22%를 내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분들한테 번 다음에 얘기하자 그랬어요. 진짜 맞는 말씀. 벌고 나서 고민하죠. 양도세는 어차피 벌어야 내는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역시 벌어야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차피 이제 장기적으로 양도세를 내는 쪽으로 계속 방향을 가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미국 시장을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지금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많은 이제 데이터 AI한데 뭐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막 이런 우주항공 이렇게 가는 것들의 핵심 기업들이 다 미국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찾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선도 기업들에 좀 투자하려고 하면 미국 기업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보면 왜 이렇게 좀 성장하는 기업들 중에서 보면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뭐 토스라든지 비상장기업 이렇게 찾으시는데 미국 기업들 중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좋냐면 한국에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 자체의 포트폴리오가 미국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고 그냥 성장주를 좀 좋아하신다고 하면 미국 기업에 이렇게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 계좌 여는 것부터 뭐 이거 다운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굉장한 고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뭐 S&P 500 지수 ETF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뭐 이런 배당주, 성장주 이렇게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씩 사는 거예요, 한 개씩. 요즘 이제 증권사에서는 프로모션들도 많이 하고 공짜로 뭐 40달러도 주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셔도 되니까 산 다음에 그냥 한 1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보지 마시고. 투자도 하지 마시고.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책도 읽으시고 공부를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공부들을 좀 하시고 1년 후에 이제 계좌를 열어보자는 거죠. 열어봐서 과연 가만히 그런 기업들을 놔뒀을 때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계속 놔두면 이게 수익률 때문에 신경 쓰이시니까 이걸 다 사시더라도 아마 100만 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정도를 그냥 사셔가지고 소수점 투자, 이런 한국 투자 증권에는 소수점 투자도 되니까 뭐 조그맣게 소수점을 사서 그러니까 실험하자는 거죠. 공부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그 계좌에 찍혀 있는 그
금액이나 또는 저희 수익률이 나한테 주는 그 메시지나 그 공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두려우시다고 하면 그렇게 테스트를 정도 해보셔가지고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눈높이도 훨씬 좋아지고, 미국 기업에 투자했을 때 장점은 한국 기업에서 뭘 투자할지가 더 잘 보인다는 점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뭐 시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설령 한국 주식 끝까지 투자하실 분들도 전날 미국장 흐름은 꼭 보시니까요. 많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